안녕하십니까, 장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30년 축의 전환이라는 제목인데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때까지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거죠. 2000년 주기설 인류 대변환점이라는 것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한번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그저 옛날에 1984 동물농장 이후로 이 책을 꼭 한번 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변화는 코로나19에서 끝나지 않는다. 2030년 세계는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한다. 세계적인 경영석학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의 책입니다.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파격적 통찰로 전 세계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다음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할까?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실버 세대 사이에는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 규모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2030년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추세들이 2030년에 수렴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한다. 자, 제 이야기가 같죠, 그죠?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가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빨리 급변할 거라면, 그래서 이제 2030년이 고비점이라는 거죠. 변환점이라는 거죠. 그때가 오면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비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석학이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변화의 양상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할 수많은 위험과 기회들을 보여주고 위기와 혼란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자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마우로 기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스페인 오비에도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구와 경제의 변화가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독창적인 행보를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의 강연은 코세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수강한다. 또한 최근 신설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온라인 강좌, 전염병, 자연재해, 지정학,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관리하기에는 2,000여 명의 학생이 몰렸다. 2030년 축의 전환은 10년 후의 세계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오늘날 거대한 흐름들이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에서 조망하며 2030년의 세계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목차를 보면 1장 출생률 보면 미래가 보인다. 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8장 너무 많은 화폐들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2030년인가? 임계점이다. 그것은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의 10년, 완전히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다음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할까?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실버 세대 사이에는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
규모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2030년 추구의 전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마우로 기엔 와턴스쿨 교수는 인구, 사회, 경제, 기술 영역의 주요 메가트렌드들이 수렴하는 2030년에 세계가 결정적 임계점을 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 생각 같죠. 2030년이면 결정적 임계점이 된다는 것이죠.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 최근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를 증폭하고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닥칠 충격과 혼란이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부와 권력은 어디로 이동할지 내다보지 못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 과학적 연구와 실정 사례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핵심적인 분기점들을 짚어주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위험과 기회들을 보여주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 지속될 것은 무엇이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가?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미래를 만드는 근본적인 힘들을 밝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프리카와 인도로 이동한다. 현재 선진국에서 신생아 한 명이 태어날 때 중국, 인도, 아프리카 같은 신흥공업국가, 개발도상국에서는 9명이 태어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뒤를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가 잇는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농업과 산업의 이중혁명이 일어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신흥 중산층은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로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2030년이 되면 신흥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부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심슨가족이 아니라 중국의 왕씨가족, 인도의 싱씨가족, 혹은 아프리카의 머한기 가족의 한락상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전 세계 주요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이다. 60세 이상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며 활기찬 삶을 누린다. 노년층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계 외골격을 장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언맨이 젊은이들과 함께 출근한다. 여가 시간에는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해 친구들과 함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닌다. 생애주기 특성상 소비자를 구매하는 대신 구독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며 공유 플랫폼을 통해 남는 방이나 자가용을 대여하고 부수입을 얻는다. 2040년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면 세대와 연령에 관한 종래 이분법적 사고는 빠르게 해체된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층이 아니다. 실제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따로 있다. 지금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은 바로 60세 이상의 세대다. 여성은 세상을 좌우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대부분의 재산과 권력을 남성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진출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는 기존의 차별을 깨고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유해지면 그들의 소비 및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시장 또한 재편된다. 여성의 기호와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업가나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는다. 여성은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하고 남성은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쓴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소비와
저축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택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즈가 있었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없었을 거라는 주장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억 개의 컴퓨터와 감지장치, 로봇이 우리를 둘러싼다. 나노기술과 3D 인쇄술은 전 세계 인구 60%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제공한다. 전자책은 화려하게 부활해 아프리카의 늘어나는 인구를 교육하는 데 사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협력적 소비와 자산 공유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며 새로운 사회계층을 탄생시킨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들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산부터 일자리까지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잘게 나누어 거래할 수 있게 돕는다. 가상현실에서 3D 인쇄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나노기술에 이르는 오늘날의 변화를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비교하면 과장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들은 빈곤과 질병, 환경파괴, 기후변화, 사회적 고립에 이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 또한 생견지명을 갖춘 젊은 기업가들이 대부분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미래를 앞당길 것이다. 불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출산을 미룬다. 기업과 공장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진영화에 박차를 가한다. 격리생활은 디지털 환경과 첨단 기술에 발빠르게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소득, 교육, 건강 문제에 의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모든 새로운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화되고 적응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각 세대 사이의 새로운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같은 흐름과 경향들이 팬데믹 덕분에 오히려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둘러봐야 한다. 그런 변화나 흐름들이 남은 10년 동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우리의 삶을 뒤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읽어내는 안목으로 새로운 기회와 불을 선점하라. 인도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타다 모터스는 자국 내 신흥 중산층을 겨냥해 200만원대의 초소형 경차 타다 나노를 출시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를 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다 나노를 외면했다.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점잖은 자리에 갈 때 차가 타다 나노라면 차라리 집에 있겠다. 젊은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스즈키, 현대, 도요타 등의 수입차를 탈의했다. 타다 나노는 인도의 젊은 중산층의 욕망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 외에 그들이 자기 표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모 세대의 긴박하고 실용적인 문화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본 서양 중산층의 삶을 선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2030년을 맞이하려면 수많은 새로운 발상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존의 믿음이나 행동 방식을 고수하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대 수명과 인구 노령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살피는 데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은 안해하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입증된 생각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직업과 퇴직 혹은 장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미래는 더 멀리, 더 크게 보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각각 따로 생각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닫기 어렵다. 오늘날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피상적인 일반화에서 벗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득, 교육 수준, 성별 등에 따라 정의되는 다양한 하위 집단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폭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10년 후에 마주할 새롭고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10년 동안 지금부터 10년간은 엄청난 우리 변화가 있을 겁니다. 2030년 축의 전환이 이게 왜 2000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죠. 로마 시대부터 해갖고 로마가 무너지면서 제국주의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시대로 들었죠.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부의 이동이 그죠. 권력의 이동, 힘의 이동이 서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금 미국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의 변화가 지구의 절반을 이제는 이제 2000년 동안 이동했고요. 이제 2000년, 2030년부터는 지금 동안 이제 새로운 이제 아시아에서 새로운 권력을 가질 국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중일이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지금 일본은 거의 힘들 것 같고 저는 중국이나 한국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생각드리고, 그 대신 10년 동안은 지금 현재 엄청난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좌파 국가가 탄생했고 미국도 지금 좌파 정권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이게 2000년 마지막 인류의 대변환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 좌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하면은 크게 이제 많은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계속 참고 있는 거죠.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 한번 제가 또 왜 이게 좌우가 지금 대립하고 있고 그 좌우 중에 가장 중심에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들어있는지, 그죠? 그 한국에서 이때까지 이후에 한국이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 이제는 통일로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통일이 되면은 한국이 다음 미국 힘의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이 안 되고 한국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